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자, 표현들이 먼저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대리권 준 것처럼 표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표시를 보고서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을 때, 맞습니까? 맞죠? 이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인지 아닌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지, 또는 악의 유과실인지, 그 정명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 본인 쪽에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아니다라고 입증해야 그래 표현들이 성립을 막을 수 있어요. 일단 자기가 대리권 준 것처럼 표시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책임지기 싫으면 그러나 상대방은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입증하면 그러면 막을 수 있겠죠. 그죠? 입증 책임은 본인 쪽에 있습니다. 본인 쪽에. 그러면 무건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야 됩니다. 이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이어도 이건 안 돼요. 직접 상대방.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이러면 이제 이론 강의 돼버려가지고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을에게 이 부동산을 그 땅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죠. 지방에 있는 땅 내려가서 팔아라 라고 대리권을 줬던 겁니다. 위임장을 줘서 내려보냈어요. 이자가 이제 매수할 사람 물색 중입니다. 또 병하고 흥정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갑이 그 땅 팔지 말고 그냥 돌아오세요 라고 수권행위를 추월했는데, 근데 이자가 가지고 있는 위임장 이걸 가지고 사고 쳤습니다. 상대방에게 제시해버리고 이걸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서 도망갔어요. 요거 말입니다. 요거 대리권 가지고 있습니까? 팔지 말라 했잖아요. 팔지 말라 했는데 팔았으니까 이거는 무건대리죠. 그런데 이자가 위임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 사람에게 대리권 있는 줄로 상대방을 믿었습니다.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 이거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이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인지 악의 유과실인지는 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알았다라고 입증하면 표현들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자가 만약에 악의 또는 유과실이면 이자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이자가 선의 무과실이어도 이게 표현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외관, 이걸 믿고 직접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자가 선의 무과실이라야 되지. 이자가 선의 무과실이다.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적용 범위에서 이게 법정 대리에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아까 나왔죠, 그죠? 법정 대리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조의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초과의 표현들입니다. 자,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대리권 주긴 했죠? 기본 대리권, 그죠? 기본 대리권 주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초과의 대리 행위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과 부분에 대리권이 있다 라고 상대방을 믿었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죠? 그때 권한 넘은 표현들을 성립하죠? 맞습니까? 이때 초과의 대리 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 행위의 존재,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 기억납니까? A 소유 부동산입니다. 이걸 B 보고 저당권 설정해서 돈 좀 빌려오세요 라고 대리권을 주는데, 이자가 A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놓고서 이걸 C한테 팔았습니다. 이러면 이 계약이 B의 계약이, B 자신의 계약이잖아요. 대리행위 아니죠, 그죠? 대리행위 아니에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대리 행위가 아니어서 이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 기억나죠? 그죠? 행위 자체가 대리 행위라야 그래야 표현대리가 성립하든지 말든지 해요. 그다음에 기본 대리권과 이것을 넘는 초과 행위가 이렇게 같은 종류라야 된다? 같은 종류일 필요 없다. 그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상관없다. 기본 대리권은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한. 그런데 초과 행위는 대물 변제 이런 사법 행위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표현들을 성립해요. 기억나죠? 이 말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판단 그 기준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거래 당시입니다. 맞죠? 거래 당시를 말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 안 해요. 이것도 이거 보기에 선의무과실이지. 이거는 선의무과실이 바로 정당한 이유, 자 판단 기준 시기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 선물 허위 표현들은 뭐 시험에 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적게 나와요. 주로 시험은 이게 나오죠.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78번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78번에서 기억 보시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팔았대요. 자, 관리 맡은 자가 팔았다 그러면 권한 넘었죠. 일단 만약에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니은의 대리 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다시 보세요. 대리 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이거는 표현대리가 안 된다 그랬죠. 직접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직접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를 말해요. 상대방 그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그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표현대리 안 돼요. 이것의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했다 또는 묵인했다 이러면 이거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D가 틀렸고, 리얼의 인감증명서 이거 교부한 것만 가지고 대리권 줬다라고 보기 어렵다. 자, 뭘 주면은 대리권 준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까? 인감도장이지, 그죠? 인감도장 줬다면 대리권 준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감증명서 줬다는 거 가지고 대리권 준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80번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에 임대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그 범위를 넘어서 병한테 팔았대요. 자, 다시 갑은 을에게 이 부동산을 뭐 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임대하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대리권 부의받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뭐 했습니까?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건 넘었죠? 대리권은 넘었습니다. 1번에 상대방 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의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상대방 병은 본인 갑에게 매매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check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았다 하더라도, 자, 이거 매매할 권리가 없다는 거 이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추인 여부의 확답은 check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게. 2번에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 불문하고 병은 그 을에게 이행 또는 선배 청구 못한다. 지금 요거는 분명히 무건대리입니다. 그죠? 매매는 무건대리입니다. 이때 이자가 미성년자래요. 미성년자라면 을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 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을 경우 상대방 병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네? 이자가 알았다니까. 이자가 대리권 없다는 거. 자, 매매에 관해서 대리권 없다는 거. 이자가 알았대요. 알고 계약했다면. 자, 철회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몰랐어요. 철회할 수 있죠. 그죠? 선의자라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으면 철회 못해요. 맞는 말이고. 4번에 상대방 병이
이 을에게 매매 대리권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대방 병이 이걸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게 판례의 태도다. 자, 이제 매매에 관해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이자가 만약에 믿었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표현대리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러면 이게 표현대리가 될 수 있는데 이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그 증명책임 제가 이가가 쓰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말 안 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지 악의 유과실인지 입증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죠. 자기가 대리권 수에 표시했으니까 일단 책임 생겨나는 거고 책임지기 싫으면 그러나 상대방은 알았다 라고 입장하면 책임 벗어나요. 이거는 대리권 선물 후의 표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대리권 줬었잖아요. 대리권 주소 거래를 하게 했잖아요. 근데 대리권 소멸했는데 상대방은 몰랐다. 모르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거 책임지거든요. 책임지기 싫으면 대리권 소멸했다는 거 저쪽에서 알았다고 입장하면 돼요. 다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론상 이것도 본인이 책임지는데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마땅한데 60년대 판례가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입증하라고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거의 조선시대에 가까운 판례인데 그죠?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번 판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입증하라 이런 판례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좀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기왕에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 번만 더. 자, 권한 넘은 표현들에서는 상대방 쪽에서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그래야 권한 넘은 표현대로 성립한다 하는 판례가 있다는 거. 자, 기왕에 읽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법원에 이 경우 상대방 병이 표현들이 그 주장 안 하면 그러면 협의의 무건대리가 된다. 어떻습니까? 자, 이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표현대리가 되잖아요. 근데 표현대리 주장 안 하고 그냥 무건대리를 보고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다거나 그다음에 자신의 사표처를 철회한다거나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표현대리 주장 안 하면 이거는 그냥 무건대리입니다. 이쪽에서는 이거 표현대리다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 안 하면 그냥 무건대리예요. 자, 맞는 말입니다. 81번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82번 에서 2번 아까 나온 얘기인데 무건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본인의 지위에서 거절권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X고 그 다음에 3번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말이죠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방에게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과실상계의 범죄를 유추해서 자신의 책임에 경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표현대리가 성립했으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방에게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과실상계의 범죄를 유추해서 본인 자신의 책임에 경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거 그냥 외우실래요? 설명 드릴까요? 그냥 외우세요. 자, 자,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걸로 볼 수는 없다.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의 부동산을 을이 자신의 대리인을 칭하고 이걸 병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병은 말이죠.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로 이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행하라고 청구했는데 이자가 대리인인 것을 이걸 전제로 그렇게 청구했지. 표현대리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유권대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유권 이자가 대리권 가져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은 네가 책임지라 라고 그렇게 주장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말이죠.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이 자에게 대리권이 있나 없나 이것밖에 안 봐요. 재판부는. 이게 혹시 표현 대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건 재판부가 안 봐요. 이걸 변론주의라 그럽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판단한다 판단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유권대리의 그 주장 속에 무권대리 사건은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은 이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 안 했다고 해서 그게 판단, 유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외우시고. 자, 그다음에 83번은 뭐 다른 거는 뭐 3번만 읽어볼게요. 월권대리. 자, 이게 뭡니까? 권한 넘은 표현대리. 자, 권한 넘은 표현대리. 이걸 월권대리 이런 말도 써요. 자,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 그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은 인정되지만 법정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법정 대리권 이걸 기초로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인데 YX 법정 대리에서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법정 대리에서 성립할 수 없는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죠? 그것만 성립하네요. 권한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 대리에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84번 보시면 갑의 처인을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남편 갑의 승낙 없이 남편 갑 명의로 병으로부터 2천만 원 빌렸대요. 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 자, 여기는 남편이고 여기는 처래요. 처는 일상 가사에 관해 쓰는 대리권 있죠? 자, 일상 가사 대리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병으로부터 돈을 2천만 원 빌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상 가사 범위는 넘었죠, 그죠? 일상 가사 범위는 넘었으니까 무권대리죠. 그런데 남편에게서 돈 2천만 원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구나 라고 이자가 만약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게 표현대리가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걸 말하겠습니다. 단말 확인할게요. 4번 보시면 갑과 을은 부부이므로 일상 가사대리권이 이 처을에게 있죠, 그죠? 따라서 상대방 병 입장에서 처을의 이 대리행위가 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자, 뭐 내용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무효 취소입니다. 무효 취소. 자, 85번은 요거는 뭐 각자 한번 확인하시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86번은 이렇게는 시험이 안 나와요. 아예 보지 마세요. 자, 우리 시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번도 좀 쉬운 거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고 88번 보겠습니다. 88번. 자, 우리가 무효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죠? 아무것도 모르겠죠? 자, 무효에서 공부한 거. 자, 1번 무효. 자, 법률행위의 일부가 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 다가 무효다, 그죠? 전부 다가 무효다. 다만 무효 부분, 무효 부분 그거 빼고서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계약을 했을 거다 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죠, 그죠? 자,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일 수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만 가지고도 계약은 했을 거다 하는 그 사정은 누가 입증합니까? 나머지 부분에 유효를 주자는 자 맞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유효를 주자는 자 그 자가 나머지만으로도 계약은 했을 거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돼요. 그죠? 자, 입증 책임은 나머지 부분에 유효를 주자는 자 그 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공부했었죠? 했어 안 했어요? 무효행위 추인할 때 일단 무효이나마 법률행위는 전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도 안 했다면
추인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이나마 법률행위는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효 사유가 소멸해야 됩니다. 또는 유효 요건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무효 사유가 소멸됩니까 이게? 강행법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소멸될 수 없는 거죠, 그죠?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성은 사회가 변천 안 되면 반사회성의 잣대는 쉽게 안 변해요. 맞죠, 그죠? 뭐 사회주의로 바뀌면 또 몰라도. 자, 불공정, 자, 이런 것도 그 사회 변천 없이는 불공정의 판단 기준은 안 바뀝니다.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인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무효만 알고, 이 말은 이 계약 이행 안 해도 괜찮은 계약이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해야, 그래야 추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추인하면 이게 요건이고, 그 다음에 효과. 자, 추인하면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요건인데 소급효과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약정으로 이거 소급효를 주자, 이런 약정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죠? 약정으로 소급효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약정으로 소급효를 주는 게 가능하다. 다만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채권적 소급적 추인, 채권적 소급적 추인. 이거는 전혀 아무런 문제 없다. 채권적 소급적 추인, 이 말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효가 있는 추인 말입니다. 당사자끼리만 말입니다. 소급효가 있는 추인. 이거는 제3자와 관계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이거는 무제한, 전혀 문제 없고. 근데 물권적 소급적 추인, 이거는 소급효가 생겨나면 제3자가 피해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은 제3자 권리 침해당하는 제3자가 없을 때만 가능해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도 공부했습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면 A 소유 땅인데 B가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랬을 때 이게 등기 그 요건의 함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무효 상태다라고 쳐요. 그래서 B는 전세권자로 인정 안 됩니다. 전세권자로 인정 안 되지만 제압적은 돈을 주고 빌렸잖아요. 돈을 주고 빌렸으니까 임차인 자격은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이 임대차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바로 무효행위 전환이죠. 무효행위 전환할 때, 자, 요건은 이것도 비록 무효이나마 법률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 안 했다면 전환 문제는 생겨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되는 이쪽 법률행위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쪽이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이면 전환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죠? 전환되는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유효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쪽으로라도 했을 거다 라고 하는 전환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전환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환의 의사는 실적 의사입니까? 가정적 의사입니까? 아마 그랬을 거다, 그죠? 이게 무효인 걸 알았으면 아마 이렇게라도 했을 거다는 가정적 의사이면 이거면 좋게요. 그 다음에 이 전환의 의사는 언제 필요한가? 법률행위십니까? 아니면 전환십니까? 네? 전환 시점에 전환 의사가 필요합니까? 법률행위십니까? 법률행위 시 요거 할 때 말입니다. 요거 할 때 이게 무효인 걸 알았다라면 요렇게라도 했을 거다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당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인, 전환 이런 얘기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자, 불공정 법률행위하고 강행법규 그 위반행위하고 이 두 개 간에서
이거 취인 돼 안 돼요? 근데 전환 이거는 인정한다 그랬죠, 그죠? 전환 인정한 판례가 이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동적 무효에 관해서 그 내용은 뭐 문제 풀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91번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자, 마지막 줄 아직 허가는 안 받았대요. 다 읽었죠? 다 읽었죠? 아직 허가 안 나왔대요. 먼저 1번에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의 사기로 계약했다. 이러면 허가 안 나온 상태에서 아직은 유동적 무효지만 그래도 사기당했다 이러면서 취소하겠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비신의 표시나 허위 표시를 이유로 무효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매도인 을에게 이전 등기 의무의 그 지체를 이유로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토지거래 허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니까, 아직은 무효니까 매도인이 이전 등기 안 해도 안 해줘도 이거는 채무 불이행은 아닙니다. 맞죠? 한 번 더,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그런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다음에 3번에 매수인 갑이까지는 그 매수인의 집이 이걸 병에게 이전하기로 자, 매수인 갑, 매도인 을, 그리고 제3빚병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병은 매도인 을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하라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을의 땅을 갑이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고, 그러면 갑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이전합니다. 매수인의 지위 이전, 이 합의를 3자 합의를 했답니다. 세 사람 같이 합의한 거예요. 이때 이 병은 이제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니까 이 을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하라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있어요, 없어요? 자, 판례가 이게 지금 허가 안 나온 상태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죠? 그래서 무효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거, 이게 효력이 없대요.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허가 나와야 이게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자 보고 토지거래 허가 협력하라 라고 요구할 수는 없대요. 한 번 더, 자,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합의, 요게 허가 나와야 그래 이게 효력 생겨난답니다. 네? 자, 멀쩡하게 좀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판례예요, 판례. 저한테 책임 묻듯이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자, 다시 한 번 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합의가 이게 언제 효력 발생한다? 이거 자체가 허가 나와야 그래 이게 효력 발생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 보고 협력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드렸고, 4번에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 갑은 받은 계약금 100을 돌려주고 해지하겠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자, 다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나와버리면 이거 돼야 안 돼요? 누가 안 된대? 자, 토지거래 허가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행 착수로 보지 않잖아요. 허가 나와도 아직 중도금 안 들었다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하면 돼요.
그죠? 허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행 착수한 걸로 보지 않았다. 이런 판례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고 강사 말도 그렇고 막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죠? 현혹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5번에 자,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 청구권 이걸 피보전 권리로 그 목적 토지를 타인에게 못 팔게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가 있다. 자, 원래 자 보세요. 갑 소유 땅을 을이 사는 매매 계약했을 때 자, 이자가 이중 매매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중 매매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잖아요. 이때 처분금지 가처분할 때 피보전 권리는 원래는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못 팔게 가처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허가 나왔으니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허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없지만 토지거래 협력하라 토지거래 허가에 협력하라 하는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토지거래 협력 토지거래 허가 협력 청구권 이걸 피보전 권리로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하라 이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타인에게 못 팔게 가처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고 92번에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팔았답니다. 자, A 소유 땅, A 소유 건물 둘 다 B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으면 이 말 아마 기억날 겁니다. 아직 토지가 허가 안 나왔다면 건물 이것도 이행 청구 안 된다는 거. 네? 토지거래 허가 안 나왔으면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건물도 이행하라 이런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일부가 모이면 전부 다가 모이니까 그 얘기는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부터 확인할게요. 5번 보십시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는 청구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다시 갑하고 을하고 허가구역에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토지거래 협력, 토지거래 허가 협력 안 해요. 협력 안 할 때 이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하라고 소구할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하라고 소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그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 두 개입니다. 협력 의무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 안 하면 협력하라고 소송으로 이행을 구하든지 또 협력 의무 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나와요. 이것만 나오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 안 해서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거는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돌려달라고 발안 청구한대요. 왜 안 됩니까? 매수인도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해야 되잖아요. 협력은 안 하고 계약금 돌려달라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93번에 역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은 상태. 2번에 매매계약이 만약에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었다. 저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이거는 효력 발생 안 하죠. 맞죠? 이거는 이제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이행 제공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 안 하면 매도인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안 해도 괜찮아요. 아직 허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계약서상에
지급일자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허가 나온 상태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메이드인 측에서 그러면 좋다. 나는 협력 안 하겠다. 이건 안 돼요. 협력은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손배 청구하겠다, 해지하겠다. 이거 다 안 돼요. 허가 남은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 자체가 성립 안 해요. 그런데 5번 보시면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별개 약정으로 자 정해진 날짜까지 잔금 안 들어오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라고 합의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자 언제까지 잔대금이 지급 안 되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라고 실권 약관부로 계약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토지거래 허가 아직 나오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해지하겠다.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예 생겨나질 않습니다. 허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자, 이거 불가. 그 다음에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이걸 가지고 또 해지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다만 별개 약정으로 별개 약정. 자, 이거는 실권 약관입니다. 실권 약관이 뭡니까? 일정 기간 내의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잔대금 지급 안 되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에 따른 해제는 돼요. 자, 별개 약정으로 언제까지 대금 지급 안 되면 이 계약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동 해지됩니다. 라고 약정했다면 이거는 그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에서 기억 읽어보시고 OX 해보세요. 기억 읽어보시고 OX 해보세요. 이제 허가 나온 상태에서도 만약에 강박당했다면 취소하겠다. 가능하죠? 니은 OX.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목적이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할 목적이었다면 확정적 무효죠. 또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었다. 잠탈할 목적이었다. 이것도 확정적 무효죠. 그죠? 자, 얘는 제가 안 들게요.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그런 내용의 계약이었다면 이거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보세요. 리얼. 을이 토지를 병한테 전매하고 갑을병 간의 중간 생략등기 합의에 따라서 갑이 병을 매수인으로 해가지고 허가받고 병명의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자, 이거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합의하에 중간 생략등기에도 소유권 안 넘어가요. 그죠?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75번은 각자 보시고 95번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96번에 기억 보시면 무효행위 전환. 이거는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했을 때 문제지. 두 번째 줄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했다면 전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 혼외자인데 이걸 혼생자로 출생 신고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와이프 아니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걸 자기 와이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출생신고하면은 그 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인데 그렇게 했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인지신고한 걸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무효행위 전환 이론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인정될 수도 있다. 어때요? 오른쪽에 해설 보시면 오른쪽에서 96번에 4번 보세요. 96번 오른쪽 해설.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붙였는데 수긍하십니까? 수긍해요? 아까 불공정 법률행위 이거 전환 인정돼야 안 돼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된다 그랬죠?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도 그것도 반사적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설명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뒷과 같은 이런 지문은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과거에 학자들이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배치되는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배치되는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 만들면 당연히 오답식이 붙습니다. 수험생은 불공정 행위는 반사적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 이런 문제는 이런 지문은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리얼에 타인의 자를 자신의 자로 출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의 성립 여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죠? 이것도 전환이죠. 그 다음에 미음의 무효인 불요식 행위를 다른 요식 행위로 전환시킨다. 이게 가능한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교양에 나온 거니까. 자, 무효행위 전환시킬 때 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이걸 불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불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이게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거는 한마디로 불가능해요. 아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이게 다른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는가? 안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 지금 봤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앞에 니은의 혼외자인데 혼상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럼 무효라 그랬죠. 그러나 인지신고한 걸로 필요 인정한다 그랬죠. 둘 다 요식행위입니다. 출생신고 요식행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인지신고 이거 신고가 필요한 요식행위 맞죠? 그죠? 이렇게 요식행위가 무효일 때 다른 요식행위로 전환시키는 게 경우에 따라서 가능해요. 자, 근데 불요식을 요식으로 전환시킨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97번에 추인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소거표가 없는 게 원칙이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행위 자체가 곧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2번에 무효인 걸 모르고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이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이행 안 해도 괜찮은 계약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됩니다. 맞죠? 이 계약은 나는 지킬 필요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계약도를 하겠다. 그래야 그게 추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강행법규 위반행위. 이거 추인하더라도 당의 법규가 존속하는 한 이거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일원이 인정될 수 있다. 일단 좀 넘어가고 5번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호표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물권적 소급적 추인도 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4번은 무슨 말입니까?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 이거는 가능하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말이죠. A를 강박가해서 A가 돈을 주겠다고 승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촉합니다. 네, 조폭이에요. 삼촌 돈 많잖아 이러면서 눈을 막 부라리고 돈 달라니까 오냐 알겠다 하고 정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조카한테 강박당했다는 게 억울해서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통지 보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이거는 안 됩니다. 무효니까. 네?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그 추인은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무효니까
무효행위로서는 추인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로 추인했습니다. 그 효과는, 자,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은 뭡니까? 아까 여기 나왔죠. 무효원인 소멸, 그죠? 무효원인 소멸. 이 케이스에서 무효원인이 뭡니까? 직접 원인은 이건데, 근본 원인은 이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묻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근본 원인, 요거, 강박 상태 벗어난 후에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제 무효행위로 추인했으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강박당했으니까, 자, 취소 통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조카가 삼촌 찾아와가지고,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약대로 그러면 해주세요. 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원이 알았다. 계약대로 해주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자, 무효행위로 이렇게 추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한다. 그게 아니에요. 무효행위로 추인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추인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그거 아니에요. 무효행위의 추인인 겁니다. 이제는.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98페이지 98번은 요거는 숙제가 특히 2번 지문이 무슨 뜻인지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할 겁니다. 2번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세요. 우리 책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